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아무도 몰랐던 진짜 큰 손이 매수한 제약바이오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9,6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자, 보조 지표로 좀 급등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자료를 어디서 받는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얻어 가져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고 아무도 몰랐던 진짜 큰 손이 매수한 제약바이오 저평가주 오늘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꼭 집중하시면 되겠다라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최근 증시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세가 지속이 됐고 반등 나나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저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 투자사든 아니면은 기관이든 우리가 흔히 알고 연금공단이든 연기금이든 진짜 큰 손이 매수한 제약바이오 저평가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매주 매달 매수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1년 만에에서 3년 만에 매수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최저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진짜 큰 손이 매수한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을 800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2월 21일 어제입니다. 셀트리온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매입할 자사주는 총 50만 7,937주고 취득 예정 금액은 약 800억 원 규모입니다. 정말 큰 규모죠. 그래서 2022년 2월 22일부터 약 5월 22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뭐 언제든 매수한다는 거고, 사실상 이거를 매수를 할 때는 다 뜹니다. 뭐가 뜨냐면은 언제 그리고 얼마를 매수했는지 다 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 1월 약 1,000억 원 규모의 다사주 매입을 결정하고 취득을 완료했는데 거의 그 규모의 2배 가량이 되는, 그러니까 100%만큼 또 매수한다라는 거죠. 1,000억 원을 샀는데 또 800억 원을 산다는 거니까 거의 2,000억 가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거의 총 보시면은 뭐 105만 5,883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50만 주 사지만 일전에 이미 55만 주를 사놓은 상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추가 매입은 회사가 본업인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통해 견조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된 결정입니다.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판단해서 사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차원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셀트리온이 800억 원의 자사주를 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월에 1,000억 원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이번 2월에 800억 원을 또 샀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짓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400원 규모로 자사주 추가 티급 결정을 이미 2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매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제약바이오 코스닥 1위, 2위 하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400억 또는 800억, 1000억씩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셀티노 헬스케어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매입할 자사주는 총 63만 주, 취득 금액은 397억, 약 40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천천히 매입할 예정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1월 달에 67만 3,854주를 취득을 했고요.
이번에 자사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올해 취득하는 자사주는 약 130만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주주가치 제고와 충분히 긍정적인 성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사주를 매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매수했냐? 주주가치 제고가 맞아?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얼마다? 예, 한 400억 정도를 추가 매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자사주를. 그러니까 자사주 매수라는 건 뭐예요?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가 직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석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거를 김동석이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김동석 홀딩스에서 김동석 홀딩스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린 자사주 매수라 부르고요. 원래 자사주를 매수할 때는 대표가 아니라 회사가 살 때는 미리 공시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산다. 그리고 언제 얼마를 샀고 언제 얼마를 매수했다. 다 공시합니다. 그게 이게 일반적인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근데 이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거의 총 합치면 얼마입니까? 따지고 보면은 셀트리온과 둘이 합쳐서 약한 최근에만 2,200억 규모를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데는 없냐라고 보니 유한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야행도 2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2월 26일이고요. 200억이면 정말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한양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한은행과 2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거고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자사주 매입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에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과연 제약바이오 자사주 매입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는 과연 어떤 시기였는가 이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제약바이오 자사주 매입이 언제 들어왔을까? 그것도 갑자기 매수하는 시기. 자사주를 몇 년 동안 안 사다가 갑자기 사거나 갑자기 몰아서 매수하거나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2022년이 아닌 과거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바로 2020년 3월 증시 급락 시기입니다. 언제냐 한다면은 이 당시죠. 2020년도에 증시가 급락할 때 이 당시에 과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대략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35% 이상 급락한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안재현 대표가 약 7년 만에 7년 동안 한 번도 안 사다가 갑자기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령제약 이삼수 연구 생산 부분 대표에 이어 안재현 경영총괄 대표도 처음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안재현 대표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재선임되면서 주주들로부터 그간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과 동시에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주주가치 제고 및 책임 경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매번 그렇죠. 이유가 왜요? 그냥 책임이니까. 그리고 성적 나올 거니까. 나는 내 회사를 믿고 우리 주주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19,650주를 매수를 했고요. 주당 1,149원에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20일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3월 20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얼마에? 1,149원에. 그럼 한번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죠. 1,149원이 얼마나 싼 가격인가?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물론 지금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쌌겠죠. 하지만 우리가 2020년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1,149원입니다. 1,149원이면은 네,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에 매수를 한 겁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이 2월 20일 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근처가 맞을 거예요. 사실상 매수를 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대략 뭐 마이너스 40%까지 나온 상태였어요. 하지만 뭐다 7년 만에 매수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만 보면은 너무 고점 라인 때 아니냐, 마이너스가 크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2023년, 2013년 전략기획실장으로 입사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고요. 2억 원 가량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200억 또는 회사가 300억 사기도 하고 하지만
회사가 2억을 산다? 너무 작은 돈이죠. 하지만 개인 돈을 내 회사에다가 2억 원을 산다는 거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령제약 각자 대표인 이삼수 사장은 안지원보다 먼저 회사 주식을 매입을 했고요. 약 11,000원에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가량 아니 8%가량 좀 더 비싸게 매입을 한 상태고요. 2억 원을 같이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령제약에 입사한 이후 한 번도 안 사다가 갑자기 2020년 시장 폭락 시기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왜? 미래 비전을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과연 왜 매수했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이 구간에서 보면은 매수한 이유가 전혀 어? 타당하지 않다. 아니 이만큼 급락을 하고, 그리고 증시가 이만큼 급락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은 이거 왜 매수했냐,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하지만 결국에는 뒤로 돌려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보면은 평단가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 대비해서 사실 고점까지 본다고 한다면 140% 가량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7년 만에 첫 매수입니다. 보령제약. 근데 이 가격에 매수를 했고 사자마자 거의 뭐 반년 만에 대략 120%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운이겠지. 보령제약을 사실상 이 2020년도 3월에 급락한 거는 지금 보령제약 각자 대표가 얼마 샀죠? 약 2억씩 총 4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얼마? 약 140% 이상의 수익을 6개월 만에 거뒀습니다. 아, 그래, 운이 좋았겠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확인해 봅시다. 대웅 같은 경우에도 200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대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 대양주 대웅제약의 모회사죠. 3월 3일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대웅제약의 지주회사격인 대웅이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똑같습니다. 아까 2022년도에 셀트리온이 매수한 이유랑 똑같죠.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그래서 197만 444주를 매입한다 밝혔고 전체 발행 주수의 3.4%입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자사주 가격 안정 도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 항상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래서 연결 매출이 약 성장을 해서 1조 가량 성장을 했고, 그럼 이제 살만하다, 뭐 나쁘지 않다. 전문의약품과 일간의약품 고른 성장으로 좀 할만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 3월 3일 날 200억 원을 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기업이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표들은 보통 사고 나서 얼마에 샀어요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기업들은 대충 어떻게 발표하냐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 거예요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산다라는 거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언제 3월 3일에 결정했으니까 이때부터 한 2달 정도 걸리겠죠. 일반적으로 한 2달 정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자는 거죠. 대웅이라는 실제로 기업이 과연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빠졌을까라고 확인해 보는 거고, 3월 3일입니다. 우리가 2020년 3월 3일부터 약 2달 동안 매입을 시작했고요. 이 구간이죠. 3월 3일이면은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약 2달 동안 3, 4월 동안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평단가가 아무리 높아도 이 구간이겠죠. 아무리 높아도 10,000원대인 겁니다. 그럼 이거를 따지고 보면은 약 한 지금부터 6개월 가량 또는 홀딩했다고 쳤을 때 고점까지 본다면은 약 700% 가량의 수익이 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사주 200억에 700%면은 얼마입니까? 200억에 700%면은 바로 1,400억이라는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그죠? 대웅이 200억을 분할 매수를 했고요. 3월 3일부터 그리고 나서 수익이 얼마? 1,400억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보령제약도 그럴 수 있고 대웅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효과가 또 나오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은 대웅제약이 자사주를 처분합니다. 오케이. 할 수 있지. 그럼 이거는 좀 반대 얘기네. 아까 자사주를 사더니 대웅제약은 자사주를 파네. 근데 자사주를 팔아서 한올바이오 파마에다가 찍습니다. 이게 웃기다라는 거죠. 대웅제약의 자사주를 처분을 결의하고 미래성장 동력 투자에 확대에 나섭니다. 대웅제약은 지분율 약 3.9%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지주회사 대웅에 처분하고 300억 원의 현금을 확보를 했고,
그 300억을 자사주 처분으로 처분한 300억을 한올바이오 파마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목표로 하는 팩소프라잔, FDA 희귀약품 지정을 받은 항섬유화제, 당뇨병 치료제 등등 연구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대웅제약을 팔아서 자사주에다가 몰빵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아까 시기로 보면은 아까 전에 3월 23일부터입니다. 3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대웅제약 매입을 시작했어요. 얼마? 100억 원을 매입을 시작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쭉 땡겨서 우리가 2020년으로 넘어갑니다. 2020년에 3월 23일이면은 언제냐면은 21일, 22일, 23일입니다. 23일이 바로 이 최저점. 네, 여기가 23일입니다. 대단하죠? 네, 정말 매수가를 정말 귀신같이 최저점을 잡아놓은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100억 원을 찍어서 대략 뭐 고점까지 보면 한 170% 가량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찍어서 얼마? 170억 원을 벌었다.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잘 벌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운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오케이. 운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 운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대기업 말고 사실상 좀 작은 회사들은 없나요? 왜냐면은 대기업들은 진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삼일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삼일제약이 언제 2020년 3월 20일에 20억 규모의 자사주를 체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20일에 이 20억 규모는 뭐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일제약 보겠습니다. 삼일제약의 2020년 3월 20일 날 20억입니다. 그래서 2월 20일이면 여기죠. 이 구간입니다. 아주 최저점을 잘 잡은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 20억으로 단기간에 170%, 170%면은 대략 한 한 4억 정도, 30억 4억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일제약도 최저점에서 34억을 수익을 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보통 하락하거나 또는 저점을 찍어줄 때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는구나. 특히 기존에 사지 않았던 또는 정말 오랜만에 사거나 정말 오랜만에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믿을만 하겠구나. 그것도 대량 매입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냥 작은 매입이 아니라 대량 매입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또 시장이 언제 빠졌냐라고 한다면 2019년도 한 8월 달까지 또 급락세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쭉 돌이켜 보면은 2020년도에 이런 급락세가 있었고, 그 이전에 바로 급락이 언제 있었냐면은 바로 2019년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언제까지 급락을 하냐면 이 구간에서부터 쭉 급락을 해서 대략 17%, 18% 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8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죠? 8월입니다. 8월. 정확히 증시 저점이 8월입니다. 급락이 8월까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급락세가 대략 16% 이상 나왔다. 증시가. 그럼 과연 여기서는 자사주 매입을 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이 2019년 9월 20일 날 약 2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정희가 유한양행 이전희 대표가 2년 만에 1년도 아니고 6개월만 더 2년 만에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주가 부양, 아까 얘기한 대로 주주가치 제고, 책임 경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라고 보는 거고 2017년 9월도 적어 놓겠습니다. 2017년 9월에 유한양이 자사주를 매입했었고 그 다음에 2019년 2년 만에 약 9월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3월 이후 12차례 장내 매수 실시했고 2015년에 1회, 16년에 7회, 17년에 3회, 올해 1회라고 보시면 되고 약 12억 규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위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기술 수출이라든가 성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확인해 보자는 거죠. 진짜 과연 성장성 때문에 산 건지 아니 다른 건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유한양행 우리가 2017년 9월 달입니다. 2017년 9월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017년 9월 달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네요. 네, 2017년 9월이면은 여기고요. 네, 체크만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2017년 9월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2년 만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게 2019년 9월 20일입니다. 바로 2019년 9월 20일이 언제냐면은 이 구간이네요. 요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가 2019년 9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저가에 매수하고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요. 기가 막히게 저가에 매수하고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유한양행을 이 이정희 대표가 매수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가 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수한 느낌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최저점에서만 골라서 매수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 2년 만에 매수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수익으로 보자면 대략 이 구간에서는 대략 한 100% 가량 수익이 났고, 이 구간에서는 대략 한 50% 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0% 수익이 났고요. 여기서는 100% 수익이 났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9년도를 제외를 하고 이제 뒤로 다시 또 뭐 솔직히 최근 이슈 말고 또 2019년 말고 또 과거는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거도 가져왔습니다. 2017년도에 뭘 매수했냐 한다면은 셀트리온이 올해 2022년도처럼 대량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얼마 약 458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458억을 삽니다. 대략 2017년 3월 22일이고요.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보통주 50만 주를 458억 원에 사들이기로 발표를 했고요. 아까 주주 가치 재고 이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사주를 언제 매입했냐? 약 4년 만에 4년 동안 한 번도 안 사다가 2023년 7월 15일 이후 4년 만에 2017년도에 매입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셀트리온이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주주가치 제고하겠다 해서 458억 산 거예요. 정말 순수한 의도죠. 그래도 우리 회사 좋으니까 난 내가 살 거야 라고 말을 한 거니까 확인해 보자는 거죠. 과연 진짜 순수한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아까 2017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2017년 3월 22일이었고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분할매수 했겠죠, 당연히. 2017년이고요. 3월 22일입니다. 아까 정확히 매입 시기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은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분할매수를 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월 22일부터 어느 구간이죠? 최저점이네요, 거의. 여기부터 6월 21일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럼 여기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여기에 최저점에 400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450억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목표가가 고점까지 보면 얼마나 올라갔냐라고 한다면은 대략 이 뭐 평균 가격 대비 대충 찍어서 올려봐도 300% 가량 상승이 나왔더라라고 한다면은 대략 수익으로 봤을 때 1,200억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1년 만의 수익이냐, 2년 만의 수익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1,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진짜 큰 손은 뭐냐 한다면은 오랜만에 대량 매수 들어오는 바로 자사주 매입이 바로 제약바이오 상승 우상향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얼마 800억,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 400억,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유한양행 얼마 200억 지금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저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급등하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그 구간을 시작으로 해서 저가를 찍기는 하더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저가 찍고 우상향 만들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국제 대면 행사입니다. AACR 지금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가? 전 세계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내 종양학 분야 양대 산맥 꼽히는
미국 AACR 준비가 한창입니다. AACR에서는 항암 파이프라인,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이런 것들 얘기했다면은 암에 관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못했던 항암, 그러니까 우리가 폐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장암이라든가 이 모든 암, 난치암, 희귀암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2년 만에 대면 행사다.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4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뉴올리언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ASCO 미국 종양학회와 함께 종양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국제 학술 행사입니다. 매년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슈를 못한 거야. 왜? 코로나가 너무 세니까 누가 암 치료제를 봅니까? 다 코로나 백신 보지. 그래서 안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년 전 세계 80개국에서 5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 전임상 또는 초기 임상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2년 만에 대면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의 기업들도 참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네오이민텍, 브릿지바이오, 키언트 등등등 AACR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지었어요. 뭐다? AACR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아까 자사주 매입한 기업도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저평가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바로 한미약품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 유한양행입니다. 이거는 자사주를 매입했으니까 일단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걸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뭐 중소형 기업들 또는 적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에 참가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 특히 한미약품이나 유한양이 이 대형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가 좀 저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사주 매입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제 진짜 큰 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심 있는 거 알겠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여기서 오케이 아까 전에 3만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강의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라든가 기대가 되는 이슈 뉴스 시황을 좀 무료로 매일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나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도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라고 한다면은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러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무료로 어디서 참여하나요? 이 어플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들어가시면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터치를 하시면 돼요. 터치를 하시면 3만 명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 3만 명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조지표로 급등 포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료고요. 주식 보조지표 급등 매매법 강의 자료입니다. 어떻게 무료로 받나요? 첫 번째, 일단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구독자들만 드리는 거니까 안 했으면 이거 눌러서 구독 누르시면 되고요. 꼭 구독을 하셔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지금 현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어플에 댓글에다가 이 글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적으셔야 돼요. 구독하고 참여 완료. 간단하죠? 유튜브가 아닙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당일 리얼 추천주에
이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 글을 눌러서 이 댓글에 참여 완료, 참여 완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모두 참여 완료 해주시면 됩니다.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벤트 모두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2월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도 2월 22일, 2월 21일, 18일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YG 플러스가 나갔고 상승세가 충분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상향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충분히 우상향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23일 추천주도 올려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꼭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에서는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왜 시장이 뭐 쉬었냐 안 쉬었냐 시장이 어땠냐 적어드리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인포뱅크 올라갔죠. 천연가스, GSE, 대성에너지 급등 나왔습니다. 이 이슈만 봐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당일 올라간 테마주 또는 이슈, 기법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오늘 뭐 테마주가 뭐가 있었냐, 주류 관련주가 있었는데 왜 올라갔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 다 정리를 해드려요.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다 100% 무료고요. 극비 분석, 추천주, 테마주 강의, 시황까지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